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정원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기다림도 끝이 났습니다. 새롭게 열릴 정원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여러분께 미리 공개할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넓고 푸른 정원, 싱그러운 자연,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상상했든 그보다 아름답게 펼쳐질 정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7개월) 동안 축제의 무대가 될 정원. 우리와 함께 숨쉴 너른 공간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잠시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베일에 가려졌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정원은 푸르름에 새로움을 더했고 그 속에 철학과 아이디어를 담아냈으니 정원의 깃든 가치는 우리의 눈과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빛을 발하겠죠. 와, 총장님, 이제 개막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주제가 정원에 삽니다인데 정말로 개막하면 우리 모두가 정원에 사는 느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도심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00년 빈도의 홍수 때 이용했던 저류지를 정원으로 만들어 삶 속의 정원을 만들었고, 또 4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를 이렇게 심어서 정말로 그동안에 단절돼 있던 도심과 국가정원을 연결시키는 이런 소통의 장을 이렇게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참 멋지더라고요. 네, 찻길인데 그렇습니다. 잔디가 쫙 깔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네. 같은데, 지난 주말에는 미리 이 박람회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프레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예, 예. 반응이 좀 어땠나요? 참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야, 국가정원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달라진지를 정말 몰랐다. 그래서 정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흐뭇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개막식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것 또한 기대가 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로 동천변 수상 무대에서 정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이 정원에 사철 꽃이 피는 정원, 또 박람회가 열리는 7개월 내내 날마다 축제가 열리는 이런 박람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정말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순천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천변에 피어난 벚꽃과 함께 네덜란드 정원에 꽃을 피운 튤립과 더불어 순천만 정원에 찾아온 싱그러운 변화를 찾아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께 정원을 소개하려면 저도 잘 알아야 될 텐데, 저곳에 왠지 정원을 잘 아실 것 같은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설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2014년부터 해서 지금 10년째. 10년 차. 그러면은 10년 동안 정원을 쭉 봐오신 건데, 네. 그럼 이 정원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크게 변화를 했고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특히 가장 많이 변화가 된 것은 키즈가든과 노을정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즈가든과 네. 노을정원, 자, 여기예요? 네, 키즈가든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속이 펑 뚫리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네. 키즈가든은 2헥타르의 넓은 공간에 사계절 푸른 잔디를 심어 완성했습니다. 푹신한 잔디의 촉감을 느끼며 뛰어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가족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일 공간이죠.
한없이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에게 음. 이 넓은 잔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디 마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안에 큰 바위도 들어놓고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도 들어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가장 놀기에 적합하고 뽕을 피울 수 있는, 그리고 3대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키즈 가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대요. 이곳이 사실 입구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박람회장에 들어오자마자 막 신나서 뛰어갈 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잔디를 보는 순간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곳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뛰노는 그날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돼요. 저 올라와요. 여러분 올라오시죠. 따라 올라오세요. 여기 너무 좋아. 싱그러운 풀냄새에 취하고 보드라운 촉감을 느끼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며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는 순간 꼭 경험해 보세요. 여기 좀 앉을까요? 우와. 이것도 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노을정원이라고. 노을정원이 여기구나. 노을을 보면 위로받고 행복하고 또 용기와 힘을 갖게 하고 또 지난 하루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해가 넘어갈 때는 또 오늘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노을정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럼 이 노을정원은 아마 노을 지는 시간대가 가장 예쁘겠네요? 그러겠죠. 아마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겨울에는 조금 빨리 노을이 지기도 하고 지금 여름이니까 해가 길어져서 요즘 몇 시에 지나 요즘에는? 되게 보면 6시 정도 돼야 6시요? 네. 지금 2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노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초록빛 정원을 감싸는 붉은 빛의 노을. 노을 정원이 선물할 마법 같은 순간을 두 눈에 담아보세요. 이제 정말 개막이 네.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개막을 기다리는 마음 좀 어떠세요? 네, 너무 설레요. 10년 주기로 이루어진 박람회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도 훨씬 더 설레거든요. 네. 네, 3개월 동안 문이 닫혔잖아요. 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시크릿 가든이 4월 1일에 오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 북적북적할까요? 설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큰 국제 행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 그 좋은 예감이 들어요.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관람객분들에게 해설사로서 이곳만큼은 꼭 좀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스팟, 공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2013년에 핫 이슈가 됐던 호수정원은 지금도 너무 멋진 정원의 한 부분으로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그리고 온리 나만의 정원을 소유할 수 있는 가든 스테이 가든 스테이까지. 이런 것들은 좀 추천하고 싶고 지금 8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정원 안에 피어있는 꽃잎 수만큼 그리고 나뭇잎 수만큼 더 많은 관람객이 오기를 간절히 꽃잎수 몇 바랍니다. 개예요? 그러면 몇 명이 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수천 종류의 지금 꽃들이 피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네. 함께 와서 즐겨주시기를 네네. 같이 기도할게요.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과 나무들, 넓고 푸른 자연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화사한 봄꽃과 꽃보다 귀한 당신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정말 아름답겠죠? 정원에 삽니다.
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항을 대표하는 식재료들로 더 맛있고 새롭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익숙한 식재료에 새로운 요리법을 더해볼까요? 지금까지는 포항의 향토 음식들을 만나봤다면 오늘은 포항을 대표하는 식재료들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초록색으로 뒤덮인 이곳은 시금치 농장. 겨울부터 봄까지 찬바람 맞으며 자란 포항 시금치는 단맛이 일품이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시금치 수확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포항초지에 지금. 예, 포항초 맞습니다. 어, 포항 지역에서는 9월 중순부터 파종이 시작해서 예. 11월부터 4월 말까지 출하를 합니다. 예. 포항초가 유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땐 지역 특색인 것 같아요. 신안에서는 겨울 내 이 시금치가 이렇게 이제 파종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늘 이렇게 계속 성장합니다. 예. 그런데 포항에는 일기 변화가 심합니다. 심해서. 예, 날씨가 따시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면은 추워지고. 잠깐 이게 휴먼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식물이 작물을 잤다가 다시 따시지면은 또 다시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고 하면서 오. 겨울의 그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영양분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90일 넘어가야 맛을 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12월, 1월, 2월. 겨우내 영양분을 듬뿍 머금고 자라난 포항 시금치. 매일매일 수확해서 싱싱하게 공급되는데요. 간단히 무쳐내기만 해도 맛있는 이 포항 시금치가 오늘은 어떤 요리로 변신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이 신선한 포항초를 가지고 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아, 좋죠. 예, 요거 한 단만 좀 예, 지금- 얻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단맛을 좀 살리고 싶어요. 예, 예. 좀 이 단맛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포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산물을 구매할 차례. 원하는 해산물은 죽도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죠. 먼저 지금 꼭 맛봐야 할 대게를 골라봅니다. 이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 고기 한 1kg 한 100, 200, 100kg 100. 예, 예.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가격은 한 마리 한 6만 원이고. 6만 원. 포항 대게를 갖고 좀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고 볼까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좋은 거 좀 하나 골라가지고 주시겠어요? 예, 예, 예. 마지막으로 택한 재료는 바로 문어. 숙회로 즐겨 먹던 문어가 어떤 음식으로 재탄생할까요? 제가 지금 시금치, 대게, 문어를 준비했는데 제가 직접 요리하면 좋겠지만 저는 요리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여기 셰프님을 한 분 제가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저기 시금치하고 문어하고 대게를 좀 준비해 왔는데 네. 이걸로 좀 포항의 맛을 좀 새롭게 선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먹던 재료들이 어떤 요리로 변신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완성되는 음식들, 와, 비주얼부터가 색다릅니다. 아, 이거 포항초, 포항대게, 포항 참문어. 순식간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요리로 바뀌었는데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포항초로 시금치 수프를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게살을 이용해서 버터랑 레몬 향을 입힌 샌드위치고요. 예. 이거는 문어 다리살로 예. 스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니, 별 설명을 말씀.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예. 외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이 음식들이 전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금치, 대게, 문어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즐겨 먹는 식재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가지고, 이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글로벌한 음식이 됩니다. 포항의 식재료를 글로벌하게 재해석한 음식들을 먹어볼까요? 첫 번째, 나물로만 먹던 시금치의 변신. 시금치를 곱게 갈아서 그 단맛과 향을 최대한 살린 부드러운 스프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게 왜 이걸 만들어서 파는 집이 없을까, 이게 늘. 제가 한번 그걸 봤었거든요. 구룡포에서 포항초를 가지고 포항초 라떼를 만들어서 파는 그 젊은 친구를 한번 봤는데, 포항초가 이제 달다 보니까 그 단맛과 우유와 약간의 견과류를 섞어가지고 했는데, 이 식사 대용 음료로 마시기에는 아주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항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변주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두 번째 요리는 문어다리 스테이크. 이 포항과 경북은 문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좀 단조롭게 먹습니다. 문어 자체는 진짜 포항 참문어는 맛있어요. 그냥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향신료나 스파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시즈닝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이게 그 맛이 배어가지고 그 다양한 맛을 이렇게 씹는 동안에 그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이런 류의 스테이크 종류가, 혹은 이제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같은 식감은 살리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맛을 부여하는 것도 유럽에서는 특히 많이 먹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 요리는 대게살을 이용한 샌드위치. 부드러운 대게살만 발라내 버터의 풍미와 레몬 향을 더해준 후 빵 위에 얹은 건데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 것 같은 맛이죠? 맛있다. 저한테 누군가가 요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식재료가 가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가리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게라는 식재료는 굉장히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점이 거의 없어요. 얘는. 대게 맛을 그나마 제일 잘 살려줄 수 있는 파트너 중에 하나가 버터. 버터는 어지간하면 뭐든지 잘 어울리는데, 특히 대게의 맛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셰프님이 오늘 그런 밸런스를 대게의 맛을 살리면서 또 이렇게 샌드위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버터하고 이렇게 붙여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샌드위치라면 대게를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자주 접할 수도 있겠죠. 늘 먹던 식재료지만 늘 하던 조리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일은 우리의 식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 아닐까요? 음식은 오래 먹어오고 자주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줄 압니다. 그래서 포항의 식재료들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평생 동안 포항의 식재료를 먹어온 포항 사람들이 가장 잘 해석하고 가장 새로운 도전을 가장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 관광 자원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저는 이 포항에서 평생 이 식재료를 먹고 온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무궁무진한 음식 관광 자원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 어떤 청년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포항 식재료를 믿으면 그게 곧 포항 음식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의 향토 음식들이 변함없이 그 맛과 전통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포항의 맛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 역시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포항의 맛, 이제 여러분이 직접 느끼러 오셔야죠.
과제도 하고 그런데 저만 안 하면 좀 그래가지고 시험 점수가 되게 낮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혼자 공부하면은 공부가 좀 안 돼서 성적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리우스 1세는 중앙 집권 체제와 역천제 도로건설 관용 등으로 나라를 다스렸어. 나 이거 한 번만 빌려줘. 그래 알겠어. 들고 가. 자. 내가 가져야지. 내가 볼 거야. 내 거야. 내가 엉덩이 갈 거야. 수업 시간에 날짜 적고 개념을 적어. 개념 적고 옆에다가 설명을 적는데 설명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밑에 그냥 형광펜 칠하고 쌤이 강조한 거는 두꺼운 형광펜 칠하고. 수민이 노트 자주 빌리는데 왜냐하면 수민이가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줘가지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잘 외울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수민이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필기해준 게 있었는데 그 그림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걸 알아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맞았었어요. 새로운 왕조는 지난 왕조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 상나라를 멸망시켰던 주나라는 상나라의 멸망 원인을 가혹한 통치,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서 천명을 잃어버렸다.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처음 필기를 하게 됐는데 제 방식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 노트를 쓰면서 일단 머릿속에 개념도 정리가 되고 친구들과 같이 노트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시험 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회 노트인데요. 사회는 좀 개념이 많은 편인데 개념을 상징하는 용어를 빨간색 박스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 설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적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단어랑 그 옆에 있는 설명을 같이 한눈에 싹 들어와서 외우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는 최초로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통일했는데 어떤 통치를 했다? 가혹한 통치로 일찍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지방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는 힘으로만은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고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활발한 편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요. 일단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먼저 손을 드는 편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해가 잘 되고 그래야 필기가 더 잘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역천제가 뭔데? 역천제가 여기 땅 곳곳에다가 왕의 눈, 귀가 돼주는 감찰관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가는데 말을 타고 생겼잖아. 근데 말도 생명이니까 지칠 거 아니야. 그러면 느려지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을 바꾸는 거야.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 간단하지? 선생님보다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노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좀 더 보기가 쉽고 설명도 말도 이렇게 똑바로 해줘서 잘 알아듣기 쉬워요. 기초 학력 진단평가 칠 때 수민이가 노트를 빌려줬는데 그때 보고 시험 되게 잘 친 것 같아요. 학원 숙제가 정말 많아서 수업 시간에도 학원 숙제를 막 몰래 하다가 들키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일단 학원할 때 이동 시간도 걸리니까 저는 그런 시간들을 다 줄이니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을 다닐 때는 선행학습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잖아요. 근데 선행학습이란 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행학습보다는 기초를 다지는 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을 안 다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원 숙제보다는 책을 좀 더 읽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문제 푸는 능력도 좀 늘고 글도 좀 더 빨리 읽게 돼서 시간적으로도 좋고요. 다양한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공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시간, 공간 합쳐서 상황 맥락이라고 하고 담화 참여자 안에 말하는 이 또는 글쓰니 그리고 듣는 이. 대략 한 2시간 이상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밤에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자기한테 맞는 시간에 따라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죠? 시간이 늦었는데 게임 그만하고 빨리 자라고 했죠. 이거 들어보고 추가하는 겁니다. 항상 공부 명언을 앞에 두고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공부 자극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의지가 바닥에 났을 때는 주변 어머니와 언니, 아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만든 되먹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틀린 부분에 먼저 파란색 볼펜으로 오답풀이를 해놓고 그것을 다시 복습한 뒤에 한 3일 뒤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데 그때 또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되먹인 법칙이라고 했고 만약에 그 문제를 맞췄을 경우에는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3가지 문제들을 더 풀어봅니다.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문구에 따라 공간이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공간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너무 고깃과 신발 가게의 점원이고 다친 부분이 불편하진 않은지 그리고 신발 신는 게 발이 불편하진 않은지라고 적었어요. 잘했어요.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복습만 하고 어떻게 시험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공부 팁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실천해보려고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공부 어플을 이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약간 의지도 되고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공부한 학습 내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끌어내 줄 수 있어서 그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46, 25, 13. 아, 진짜 또 안 됐어. 이 똥손. 지겨워, 똥손. 금손 만들어 가보실래요? 그게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그럼. 오, 똥손 끝. 금손 업그레이드. 오케이. 손은 고운데 뭘 만들어도 결과물이 참담하신가요? 그렇다면 여길 주목해주세요. 금손이 되는 방법, 조금의 용기와 열정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용기와 열정 장착하고 금손에 도전해보죠.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리포터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요. 리포터 하면서 내가 체험한 게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와, 근데 아직도 똥손입니다, 똥손. 이제 금손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금손으로 가봅시다. 금손, 금손. 리포터 6년차 혜정 씨, 진짜 금손이 될 수 있을지 그 도전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어머 여러분, 저 여기 오니까 선생님 떠올라요. 휴양지 발리가 떠올라요. 그게 뒤에 살짝 보이시겠지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라탄입니다. 라탄. 라탄 좋아하시나요? 야작과 식물의 줄기로 만든 생활용품을 보통 라탄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정교하고 튼튼한지 옛날에는 무기나 건축물 자재로도 쓰였다고 하네요. 와, 아니 어디를 둘러봐도 다 제가 좋아하는 라탄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데요? 라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저 똥손인데 만들 수 있어요? 네, 똥손도 할 수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라탄. 무엇을 만들던 감성 돋는 소품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기대되네요. 오늘은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 보석함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자분들이 하루에 10번도 넘게 보는 거. 10번도 넘게 보는 거라? 네. 알았다. 거울이죠, 거울. 저 제 얼굴 너무 좋아해서 맨날 보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밋밋한 거울은 이제 노노. 라탄으로 한껏 멋들어진 거울 어떤가요? 라탄을 차근차근 구멍마다 채워줍니다. 여기 뒤에도 평평하게 꾹 눌러주시고. 뒤에를 왜 이렇게 평평하게 해요, 선생님? 근데? 이 뒤가 바닥이 되는 거니까 평평하게 눌러줘야지 다 만들고 나서 예쁘고. 구멍을 다 채웠다면 가운데에 거울을 넣고 다시 라탄으로 고정시키는데요. 라탄 줄기가 자유자재로 모양을 잡아가는 게 신기하네요. 제가 선생님, 갑자기 왜 물을 뿌리세요? 다 된 밤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얘가 나무잖아요. 물을 안 뿌린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말라서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말랐다 싶으면 물 뿌리고. 그렇게 해야지 손도 안 아파요. 진짜 뿌려주시지. 빨개졌는데. 선생님. 그래서 더 뿌려줬어요. 장인 정신을 가득 담아 라탄을 엮고 있는 혜정 씨. 어느새 라탄 거울 모습이 제대로 나오는데요. 예쁜 거울에 예쁜 얼굴 비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짠! 거울이 완성됐어요. 진짜 예쁘죠? 생각보다 쉬웠고요. 요즘 또 봄이니까 좀 산뜻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라탄 거울이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맞아요. 라탄하면 이거잖아요. 바로 라탄 가방. 먼저 바닥 틀을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고 마치 원통처럼 위로 짜임새 있게 모양을 잡는데요. 2023 봄 시즌을 겨냥한 라탄 가방.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저 이제 금손으로 업그레이드 인정인가요? 인정입니다. 와, 여러분 저 금손 됐어요. 여러분도요, 금손 장착하시고 예쁜 라탄 고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발걸음이 설레는데요. 오, 여기 갤러리인가 봐요. 그림 엄청 많아요. 너무 예쁘다. 꽃향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화사한 꽃그림이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봄나들이 나온 것처럼 기분 좋네요.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시냐? 와. 잘하고 계세요? 네, 여기 너무 예뻐요. 아니, 여기 미술관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대표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신진 작가로서 이 그림도 제 작품이에요. 어머, 이 그림의 주인을 만났구나. 기 좀 주세요. 기가 금손 기가 들어옵니다. 저 금손 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아니 근데 진짜 금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실 수 있으세요. 2층이요? 오, 알겠습니다. 혜정 씨의 금손 도전기가 쭉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2층 올라오면 금손 된다.
된다 그래서 일단 올라왔거든요. 그 여기는 어떤 공간이길래 금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내에서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색적인 데이트를 꿈꾸는 커플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그럼 혜정 씨 오늘 화가에 도전하는 건가요? 와, 여기 붓이랑 물감이 있는 거 보니까 다 그 화실 캔버스에서 멋지게 쭉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거 할 건가 봐요. 맞죠? 아니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화분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할 거예요. 화분에 그림을 그린다고요? 네, 바로 플랜트팟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화분에 그리고 싶은 도안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손끝에 예술의 혼을 가득 담아 화분에 색을 입히는데요. 평범한 화분이 작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거의 다 칠했다면 이름 남겨야죠. 짠!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니셜까지 새기고 너무 잘 만들었죠.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근데 좀 허전해요, 여기 뭔가. 그럼 이제 여기에 네. 식물을 심어볼까요? 식물이요? 플랜트팟 페인팅으로 재탄생한 화분에 생명을 불어넣어야겠죠. 바로 화분에 원하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데요. 집에서 뭔가를 키우는데 자신 없는 분들에게 입문용으로 꽤 재밌는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짠! 분갈이 흙까지 얹어 완성한 화분, 꽤 근사하죠? 궁금한 게요.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공간은 저희 기업의 직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에요. 금손의 다음 도전은 달걀판에 색칠하기인가요? 자유롭게 색을 입힌 달걀판이 어떤 작품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 저 유혜정의 똥손 탈출기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정말 대단한 작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짠! 엄청 멋있죠? 금손이 만든 업사이클링 화분 멋지죠? 아우, 금손이면 별건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면 금손 가능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뭔가 만드는데 자신감이 없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금손이 되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 내 손으로 탄생할 작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금손에 도전해보세요. 아자, 아자! 옆구리 때려. 전라북도 시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자원봉사를 활동하고 있는 단장 장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치료사 장현진입니다. 봄을 맞아서 공원에서 우리 봉사 단원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웃음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술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웃음 치료했었고 치매 예방했었고 레크레이션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약 3년 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경로당이 활동이 재개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공원에 와서 점주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혈자리가 어디 있죠? 혈자리, 손, 그다음 손, 발, 그다음 귀. 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정년퇴직을 하면 무엇을 할까 하다가 연금을 받으니까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약 5년 전부터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마술도 배우고 웃음치료도 배워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휴일을 이용해서 봉사단하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고 퇴직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9년이 다 되어가네요. 뭐냐? 뭐냐?
오냐 가냐 가냐. 봉사활동을 하시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럼 나도 끼워주세요 그랬더니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생각보다도 더욱더 책임감 있으시고 즐겁고 또 웃음 치료도 하시고 마술도 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출신 안재울 선생님입니다. 박수. 다음은 우리 최선숙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힐링을 위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봉사하다 감사드리고요. 활짝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셔서 모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인들은 요 아픔을 싹 날려보십시다 오늘. 예. 처음에는 전주시 반대 경로당을 주 2, 3일씩 했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광역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시군 경로당을 월 2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예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뭐냐? 그러면 오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 준비! 오냐!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웃지 않으면 장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내면의 조깅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지구상의 최고의 의사는 면역력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백혈구, 인터루킨, NK 세포 등이 쑥쑥 올라갑니다. 앞에서 한 줄로 쌓여요, 한 줄로. 왜? 뭐 한 번에 몇 개나 갖고 있어? 12개씩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컵을 가지고 여기 한 줄로 쭉 쌓여. 쌓고 이렇게 올리고 전부 나와서 자기 걱정거리를 전부 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르신들의 웃음보가 터져서 한박 웃음을 보일 때가 제 보람을 느끼죠. 저도 어르신들이 웃는 걸 보고 같이 웃으면서 바로 힐링이 듭니다. 이렇게 웃다 보니까 하율탈이라는 과 오냐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저로 인해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 어르신들의 힘을 받아서 더 노력하고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안녕히 계세요. 전복과 돌솥밥이 맛있다고 그러세요. 저도 가끔 와서 먹지만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주세요. 약 3년 전에 같이 봉사활동 하던 지인과 같이 여기를 왔습니다. 그 후에 활력이 필요할 때마다 아내와 가끔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면 활력이 저도 생기고 우리 아내도 생긴다고 그래요. 하나 올려놓고. 먹어도 질리지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땅따봉. 하이탈이다. 먹을 때 기분이 이렇게 저처럼 웃어지고 배가 든든해서 하이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영양식이다. 제 인생을 재능기부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 돌솥밥처럼 따뜻함과 전복처럼 영양가 있는 활동을 널리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다.
아유, 잘 먹었다. 풍족한 하루였습니다. 아까 그 열정을 쏟았던 그 경로당 활동이 싹 가라앉으니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단원들과 이렇게 먹으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이게 맛있게 먹고 같은 단원들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단을 차르자! 화이팅!